그럼 음소거하고 잠시 카메라 끄시면. 어, 네. 음소거하고
끄고 네. 비디오 시작하고. 네. 그럼 됐나? 이 화면 안 나오네.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면 아, 해야 되네, 이제. 모두 안녕하십니까? 청대 왔나? 청대. 소리 안 들리나? 학생들 소리는 안 들리. 네, 왔습니다. 차례 경례해라. 모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8번까지 할 거고, 첫 번째 1번 그 강성우 학생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모두 집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음성 끄시고 음소거로. 네. 카메라 끄시고 저기 왼쪽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과 1학년 강승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범위는 챕터 8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율신경계의 개괄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율신경계란 무엇인가? 자율신경계란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계로서 의식적인 통제 없이 작용하는 자율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의 말초 부분은 신경, 신경절, 신경을기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심장, 혈관, 샘, 내장기관, 다양한 조직의 평활근 등을 지배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또한 내장신경계, 식물신경계, 불수의적 신경계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은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원심성 신경은 체성신경이 지배하는 골격근을 제외한 신경이 분포하는 모든 구조물에 개입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자율신경 반사공의 가장 원적 시냅스는 세레브로스파이널 액시스의 밖에 존재하는 신경절에 위치하는데 반면에 체성신경은 신경절이 세레브로스파이널 액시스 안에 위치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사공이란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자면 반사공이란 자극에 의해서 감각수용기에 생긴 흥분이 구심성 뉴런에 의해서 반사중추에 전해지고 다시 원심성 뉴런에 의해서 효과기에 전달되는 그 경로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자율신경계의 원심성 신경에 해당하는 그 신경을 모아둔 것입니다. 심파세틱과 파라심파세틱이 있는데요. 자율신경계 리플렉스 아크의 가장 말단 시냅스틱 정션인 이것들이 이제 세레브로스파이널 액시스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교감신경에서 횡격막 위의 올간들을 지배하는 신경의 시냅틱 정션은 이렇게 심파세틱 체인에 위치하는 반면에 횡격막 아래에 존재하는 올간을 지배하는 교감신경의 신경절은 컬라테랄 갱글리온이라는 곳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감 신경을 보시면 이제 7번, 9번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신경의 가장 말단 신경절은 이렇게 확실히 세레브로스파이널 액시스 바깥에 위치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베이거스 너브나 S2에서 4분절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은 세레브로스파이널 액시스 밖에 그 시냅틱 정션이 그려진 게 없어요. 이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경들은 이펙터 올간의 월 안에 이 시냅틱
디스털한 시냅틱 정션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많은 자율신경들이 광범위한 페리페럴 플렉서스를 형성한다는 점인데 체성신경은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신경은 일반적으로 밑마리집 신경입니다. 반면에 골격근을 지배하는 체성신경은 마리집 신경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의 신경절 이후신경 중에서도 이제 마리집으로 쌓인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잇문익은 샘에 종착하는 포스트 갱글리온의 어토노믹 파이버즈들은 리치 플렉서스 또는 터미널 레티큘럼을 형성합니다. 터미널 레티큘럼은 절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구심성 내장 섬유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주 인터럽티드 되는 위성세포나 슈반세포의 시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율신경계의 모든 절후신경이 미말집 신경이다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 척수 원심성 신경이 차단된다면 소마틱 너브의 경우 신경이 차단된 골격근은 마이오제닉 톤이 결핍되어 마비되거나 위축되는 반면 어토노믹 너브의 경우 윗문이근과 분비샘들은 신경 분포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자발적인 활동이 유지됩니다. 다음은 visceral afferent fibers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visceral afferent fibers, 내장으로부터 오는 구심성 신경은 자율신경계 반사공의 첫 번째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local axon reflex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장 반사는 CNS를 매개합니다. local axon reflex란 무엇인가 하면 한 개의 구심성 축삭 분지를 흥분시켰을 때 그 흥분이 동일한 신경의 다른 축삭 분지로 전달되어 통합 중추나 시냅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펙터 organ으로 전달되는 반사를 말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발표 때는 이것을 예로 이제 피부를 세게 문질렀을 때 그 다른 축삭 분지로 흥분이 전달되어 이제 혈관이 이제 팽창해서 빨갛게 보인다. 그런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visceral afferent fiber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에 있는 리셉터로 수용되어진 자극이 블러드 베셀이나 다른 축삭 분지를 블러드 베셀로 가는 축삭 분지나 다른 곳으로 가는 축삭 분지를 통해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그것이 올바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는 내장 구심성 신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장기관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두 가지 신경계를 통해 CNS로 들어갑니다. visceral organ에서 cranial nerve visceral sensory system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spinal visceral afferent system을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cranial visceral sensory system은 주로 기계적 수용기가 감지하는 자극, 화학 감각 정보를 전달합니다. cranial visceral sensory 정보는 3차 신경,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이주신경, 즉 CN, cranial nerve, 57, 90 이 4개의 뇌신경을 통해 CNS로 가는데요. 우선 3차 신경의 경우 안면 내부와 머리의 내장 감각을 전달합니다. 얼굴신경은 혀의 내장 감각을 전달하고 혀인두신경의 경우 경구개와 입인두의 윗부분의 내장 감각을 전달합니다. 위주신경은 경동맥체, 입인두의 아랫부분, 후두, 기관식도, 가슴과 복부기관의 내장 감각을 전달합니다. 이제 골반강의 내장은 하지만 엉치뼈 2번에서 4번 분절에서 나오는 신경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러한 4개의 뇌신경을 통해 들어온 내장 구심성 신경은 국소해부학적으로 STN 고림로핵이라 불리는 곳에 종착합니다. Solitary Tract Nucleus STN은 연수 윗부분에 위치하며 시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뇌줄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오블렁가타입니다. 이 메둘라 오블렁가타의 윗부분을 이렇게 크로스 트랜섹션하여 윗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뒷부분에 STN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근처에 위치하는 신경핵은 도잘 베이걸 뉴클레어스, 즉 그러니까 10번 뇌신경의 신경핵과 이렇게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STN은 자율적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중추로 내장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여 뇌간의 자율신경계 핵을 조율하고 혀에서 오는 미각 신호 역시 고림로 핵으로 전달됩니다.
STN에서 섬유들이 종결하는 가장 큰 부분은 팔곁핵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중계점 역할을 합니다. 이 파라브라키얼 뉴클레어스 팔곁핵의 위치는 뇌간의 뇌교 이 부분에 위치하고 기능은 호흡, 씹고 삼키는 것, 감정이나 통증이 존재할 때 혈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팔곁핵은 적어도 13개의 분리된 아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핵들은 차례로 뇌줄기, 시상하부, 기부전뇌, 시상, 대뇌 껍질에 광범위하게 신경을 보냅니다. STN으로부터의 또 다른 직접적인 자극은 이러한 뇌 구조물들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장기관에서 온 구심성 정보는 척수신경을 통해서도 CNS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주로 온도와 관련된 감각, 기계적 화학적 열적 요인에 의한 조직 손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근육의 화학 감지와 관련된 감각신경은 모든 척추 레벨에서 발생하고 교감신경적 내장감각신경은 신경절 이전 교감신경이 발견되는 흉추 레벨에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S2에서 4번 골반 구심성 신경은 부교감적 신경 아웃플로우의 조절에 중요합니다. Ascending spinal visceral afferent의 주요 통로는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행 통로는 collaterals, 격가지를 가집니다. 이러한 격가지들은 사실상 모든 레벨에서 cranial visceral sensory pathway와 수렴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섬유로부터 신경 전달을 매개하는 뉴로트랜스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브스탠스 P와 CG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구심성 신경섬유, 도잘 루트 갱글리아, 척수 후근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말초에서 척수 또는 상위 구조물로 통증 감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마토스타틴, 바소액티브 인테스티널 폴리펩타이드, 콜레시스토키닌 이 세 가지 물질들은 감각신경에서 발견되는 뉴로트랜스미터들입니다. 아데노신트라이포스페이트는 방광 관련 구심성 신경과 같은 특정 감각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그다음 엔케팔린의 경우 척수 교양질의 사이 뉴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시냅스 전후 신경 모두의 서브스탠스 P 방출을 억제하고 척수에서 CNS로 뻗어있는 신경의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진통의 역할을 하는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흥분성 아미노산 역시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스팔테이트와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 척수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Central Autonomic Connection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직 자율신경만 혹은 체성신경만 통합되는 센터는 없다고 합니다. 즉 광범위한 오버랩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체성신경적 반응은 자율신경적 반응을 수반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 반사는 모든 레벨의 척수에서 발생 가능한데 그것은 땀 분비, 혈압 변화, 방광고 창자 정낭 비움 반사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계의 광범위한 주요 분지는 척수 레벨 위에 존재하는데 이것의 예로 호흡 조절 중추가 메둘라 오블롱가타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포탈라무스와 STN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추는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 통합의 주요 위치로 간주되는데 기능은 체온, 수분 균형, 탄수화물과 지질대사, 혈압, 감정, 수면 호흡, 생식 조절을 담당합니다. 여러 신호들이 Ascending Spinal Bulbar Pathway, 림빅 시스템, 네오스트라이아텀, 콜텍스 등을 통해 도달하는 곳인데 시상하부와 STN의 자극은 Bulbar Spinal Pathway와 호르몬 생산을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계와 운동 반응을 조절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림빅 시스템, 네오스트라이텀, 콜텍스 등을 통해서 이제 STN과 하이포탈라무스로 신호들이 전달되는데 이 변형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변형계란 정서 행동과 동기 유발 욕구를 조절하는 모든 신경 회로를 의미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변형계의 해부학적인 구조인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를 중심으로 기존의 요소들이 상호 연결된 복합체로 생리학적 관점으로는 시상하부는 변형계의 중추 요소입니다.
이제 이것을 중요한 부분의 구조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인데요. 시상하부와 그것을 둘러싸는 중격, 후각주의 영역, 시상전액, 기저액 영역, 해마, 편도체로 구성됩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세 가지 구조물이 하이포탈라무스, 히포캠퍼스, 아미그달라라고 배웠는데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은 앞서 말했듯이 자율신경계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히포캠퍼스는 즉시 회상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기억 강화 과정에 관여합니다. 아미그달라, 편도체 같은 경우는 이모셔널 비헤이비얼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신선조체에서도 STN이나 하이포탈라무스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선조체라는 것은 corpus striatum, 선조체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선조체는 또 베이잘 갱글리아의 구성 부분 중 하나인데 이 선조체를 이루는 부분 중 하나가 신선조체입니다. 선조체는 구조적으로 꼬리핵, 카우데이트 뉴클레어스라고 하죠. 그리고 조가비핵, 푸타멘, 글로바스 팔리더스, 창백핵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중 신선조체는 꼬리핵과 조가비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선조체라고 합니다. 선조체의 역할은 틱 같은 불필요한 운동을 억제하는데 신선조체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상하부에는 여러 가지 핵들이 존재하는데 시상하부의 여러 핵들 중 뒤와 가쪽에 위치한 것들은 교감신경을 통합하고 앞쪽과 투벌시네럼의 중간 부분의 핵들은 부교감신경을 통합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도로 통합된 양상의 반응들은 시상하부 레벨에서 조직되고 이러한 양상의 반응은 자율적, 내분비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보다 제한된 양상의 반응들은 basal forebrain, brainstem, spinal cord 레벨에서 조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초 자율신경계의 분지의 구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원심성 신경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심파세틱 교감신경 또는 thoracolumbar outflow라고도 하고 마지막은 파라심파세틱 부교감신경 craniosacral outflow라고도 합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용하는 뉴로트랜스미터들에는 차이가 있는데 모든 절전 자율신경, 대부분의 절후 부교감신경, 일부 절후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을 사용하여 이러한 신경들은 콜리너직이라고 하고 일부 절후 부교감신경은 에놀을 사용해서 이러한 신경은 리털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절후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하고 이러한 신경들은 아드레널직이라고 불립니다. 캐로티드 바디나 에어틱 아치의 기계적 화학적 수용기에서 온 1차 구심성 섬유처럼 모든 1차 구심성 섬유의 트랜스미터가 결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서브스텐스 P와 글루타메이트의 경우 많은 구심성 자극을 중개할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둘 다 도설 스파이널 코드에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모식도인데요. 교감신경의 경우 스파이널 코드 근처에 이렇게 심파세틱 체인을 형성하여 그 신경절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교감신경의 경우 이펙터 올간 근처에 말단 신경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체성신경계의 경우 세레브로 스파이널 액시스 안에 가장 말단 신경절이 존재하고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신경의 경우 밖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액시스 밖에 말단 신경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표에 사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리학 교과서 130 해야지. 그런 얼굴이 나가고 있어요.
목소리로 나가지. 아무것도 안 나오네. 친구들은 이제 이 화면이랑 이 화면 니라놓고 그러면 니라놓을까? 아니요, 두 개 다 볼 수 있어서 굳이 내 공유 얼굴이 중지- 나오기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크게 나오게 내 얼굴 크게 나오게. 친구들한테는 크게 나갑니다. 아, 크게 네, 나오나? 요것도 나가고 요것도 나가고 그럼 두 개 다 그냥 이게 나갑니다. 그냥 내 보게 해. 이거 칸하면 내 보게 하면 해봐라. 그럼 이거 공유 중지하시고 나중에 화면 공유 또 따로 하셔야 돼요. 아, 귀찮네 그러면.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아, 나으실 나았나.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크게 해줘봐라. 굉장히 어색하다 지금. 아까 전에 큰 화면 의견 해줘봐. 내 나오는 거랑. 그럼 공유 어, 중지하시고 이렇게. 그럼 내 질문하면 되지? 네네. 잠깐만 앉아있으래. 강성호 학생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발표한 자료하고 지금하고 보면 거의 그 칸텀 그러니까 양자도약을 할 정도로 아주 점프를 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성호 학생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발표한 것 중에 다이아프람을 기준으로 그자 위쪽은 심파세틱 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다이아프람 아래쪽은 코레트럴 갱글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비슷한 의미지만 뭐 기능은 같지만 둘 다 그냥 위치가 다르다, 해부학적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어디서 본 자료입니까? 그 작년 신경생리학 수업 때 봤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코라테랄 갱글리온도 심파세틱 체인에 들어가긴 들어간다 그죠? 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경생리학에서 나는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파라버티브랄 갱글리온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심파세틱 갱글리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됐고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가 있는 로비 브레인의 로비 무슨 로비입니까? 페리에탈 롭. 아미그달라가 그거 좀 더 하도록 템포랄 로비거든. 그 다음에 나이트러직 할 때 NITRERGIC 그 스펠링 고치고 네. 그 다음에 파라브라키움 할 때 파라브라키알 프렉스스 할 때 파라브라키움이라는 내 구조가 있지 그죠? 네. 그 파라브라키움이 뭐하고 뭐를 연결합니까? 브레인스템하고 뭐를 연결합니까? 브레인스템에서 시상을 연결하는 구조가. 시상을 연결해. 브레인스템에서 학생은 지금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에서 그 너브 5가 살라무스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파라브라키움이라는 해부학적 위치가 네. 브레인스템하고 뭐하고는 연결하냐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뇌를 연결하거든. 세러벨럼. 네.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학생처럼 모든 터미놀로지를 한글로 쓰면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절대 뭐 영어를 뭐라 하노 영어를 뭐 숭앙한다든가 그래서 영어를 배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글이나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에서 치더라도 영어로 검색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그게 살라무스로 검색하는 거하고 시상으로 검색하는 거는 정보량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의학 터미놀로지라는 것은 꼭 영어만이 아니에요. 옛날 뭐 그리스 로마 그 전에 뭐 소아시아 또는 뭐 페르시아 전 세계의 모든 필요한 터미널로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메디컬 터미널로지로 이해를 하도록 지금 학생처럼 발표를 하면 열심히 했는데 결국 관악과 수준 강의밖에 안 돼요. 그거를 명심하고 가능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 뭐 해부학이든 생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재 이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학생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좀 더 분발하도록 C 이제 원래 돌아가는 거 해봐라.
안녕하십니까? 출석 번호 2번 구형준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파트는 자율신경계에 관한 복습 내용입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생리학과 기본적인 해부학 내용의 간략한 복습에 더불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해당 개념과 관련된 대표적이거나 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상적인 양리학과 관련된 사례나 예시를 가미해서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에 있어서 약자는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교감신경계는 Sympathetic Autonomous Nervous System이라 하여 SENSE라고 발음할 것이고 부교감신경계는 Parasympathetic Autonomous Nervous System이라 하여 PANS라고 발음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피드백으로 주신 추가로 연구해 볼 점들을 기존의 발표에 추가하여 SENSE에서는 Fight or Flight에 관한 내용, 그리고 PANS에서는 Near Vision에 있어서 zonule의 역할에 관한 슬라이드를 추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이동성 운동 복합체나 가할 세포의 발음 등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사용된 참고 문헌들을 references에 AMA 형식에 맞추어 모두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슬라이드별로 해당 발표 자료의 근거가 되는 참고 문헌을 슬라이드 하단 Work Cited에 기재를 하였으며 괄호 안에 해당 문헌의 몇 페이지에서 출처를 가져왔는지를 기재하였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조직, 해부, 생리학 교과서를 주로 인용하였는데 번역판과 페이지가 달라서 해당 페이지는 원서 기준입니다. 처음으로 교감신경계입니다. T1에서 L2-3 레벨까지 분포를 하며 세포체는 IML이라 해서 척수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엑소는 이제 anterior nerve route를 통해 나와서 white ramus를 통해서 ganglion으로 들어가 시냅스를 형성하며 gray ramus를 통해 나와서 spinal nerve로 합류를 합니다. 이러한 white ramus와 gray ramus를 rami communicantis라고 합니다. sympathetic ganglion은 보시다시피 척추 옆 신경절이라 해서 척추 옆으로 쭉 22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척추 앞 신경절이라 하여 작년에 김민정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내용인데 횡격막, 그러니까 T4-5 레벨 기준으로 이제 이 위로는 심패테틱 체인에서 면접을 형성하고 이제 나와서 해당 장기로 가지만 이 밑으로는 심패테틱 체인 자체는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연접을 하지 않고 나와서 갱글리온을 이제 척추 앞 신경절을 이룹니다. 이는 celiac, superior, inferior, mesenteric, aortico, renal 등이 있으며 이제 깔끔하게 한 줄이 아니라 복잡한 플렉서스를 이루는 것을 해부 실습 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terminal ganglia가 있는데 이는 교과서에 따라서 위 두 가지 분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이 부교감신경과 다르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 terminal sympathetic ganglia라 해서 특징적으로 hypogastric plexus 그리고 cervical ganglia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cervical ganglia는 superior, middle, inferior 이렇게 세 가지로 신경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cervical ganglia는 신경절에서 나와서 깔끔하게 한 줄로 신경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동맥을 둘러싸서 periarterial plexus를 형성하여 갑니다. 이 목 교감신경 줄기가 하는 일을 잘 보여주는 증상이 김민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호너 증후군입니다. 목 교감신경 줄기가 손상 시 같은 동측에서 마이오시스, 동공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엔하이드로시스, 땀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신경계의 역할은 동공을 확대시키는 마이드라이시스 그리고 땀을 분비에 관여를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시스, 안검하수라는 것은 눈꺼풀이 처지는 것인데 눈을 뜨게 하는 levator palpebrae muscle은 short ciliary nerve를 통해서 3번 뇌신경의 지배를 받으나
교감신경 또한 long ciliary nerve를 통해서 보조함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교감신경계의 절전섬유는 하나 이상의 갱글ion과 시냅스를 하며 자기 위치보다 훨씬 다른 곳에서 시냅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플래틱 nerve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알아봤던 cervical ganglion 같은 경우도 이제 T1 세그멘트에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쭉 다른 위치로 올라와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율이 절전섬유와 절호섬유의 비율이 1대 20 정도로 많은데요.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제 생각인데 부교감신경은 평상시에 여러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이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동공을 뭐 축소시켜야 된다. 동공을 또 이완시켜야 된다 하면은 부교감신경이 또 이제 활성화가 되지 말아야겠죠. 따라서 뭐 배부르고 뭐 밝고 뭐 따뜻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이제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해야 되지만 교감신경은 마치 전시 상태, fight or flight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또한 교감, 부교감 모두 절전섬유가 신경절에서 분비하는 이제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며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작용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fight or flight입니다. 이에 관하여 찾아보면서 부위별로 흐르는 혈류량이 조절되는 기전의 원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fight or flight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한 준비에 해당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교과서 123페이지에서는 이 효과를 교감신경계의 노레피네프린과 부신수질의 에피네프린의 효과를 합쳐서 sympathoadrenal system의 효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가 피부와 소화기로부터 골격근으로 집중되며 또 도망치든 싸우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혈당도 높아지고 또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하니 동공도 확장되고 많은 운동을 하려면 산소도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기관지도 확장이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각, 땀샘, 피부의 털, 소화관에서의 분비 등 많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교감신경계에서는 휴식과 소화에 해당하는 rest and digest 기능을 가지는데 후에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설명에서 이를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시간에 가까운 긴 발표가 될 것 같아 이러한 효과를 제가 전부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해당 발표자의 파트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fight or flight의 많은 효과 중 혈류가 골격근으로 집중된다는 것에 궁금해졌고 이를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혈관이 모두 수축된다면 총 말초 저항의 증가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한데 혈류를 어떤 방향으로 집중시킨다는 것은 어떤 혈관은 수축시키고 어떤 혈관은 이완을 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혈관들은 수축하는 동안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들은 이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여기에 관여하겠지만 이 기전의 원리에 있어서 큰 줄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sympathoadrenal system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효과는 노르에피네프린 뿐만 아니라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혈관의 수축에는 GQ 수용체인 알파 리셉터가 포스포라이페이스 C, 칼슘 갈모듈린 경로를 통해서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혈관 평활근의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을 인산화시켜서 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GS 수용체인 베타2 수용체는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MLCK를 억제시키게 됩니다. 혈관마다 이러한 수용체의 분포에 차이를 보이며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은 베타2 수용체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알파보다 베타 수용체에 대한 어피니티가 더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리학적 농도에서는 베타 수용체의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은 이완이 되게 되며 따라서 골격근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알파 수용체에도 유의미한 활성을 갖게 되어 이러한 혈관 또한 수축이 되게 됩니다. 이는 수용체 관련 발표자의 파트에서 KD, Dissociation Constant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척추 옆 신경절의 저루섬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 갱글리온에서 시냅스를 형성한 후 그 다음에 나와서 터미널 플렉서스들을 형성을 합니다. 이 플렉서스는 터미널 갱글리아는 다른 개념입니다. Cardiac, Esophageal, Pulmonary 전부 다 이제 횡격막보다 위에 있지요. 횡격막보다 밑에서는 Prevertebral Ganglia를 많이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알아본 터미널 갱글리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절후 섬유에서는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며 이는 알파 또는 베타 리셉터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땀샘 중 주로 에크라인 땀샘의 경우에는 하이포탈러머스의 체온 조절 중추의 작용을 받아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이는 무스카리닉 리셉터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신 수질의 크로마핀 셀들입니다. 이들은 교감신경, 절후섬유와 비슷하며 니코티닉 콜리너지c 스티뮬레이션을 받을 시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합니다. 발생학적으로도 부신 겉질은 중배엽이지만 이 친구들은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입니다. 에피네프린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노르에피네프린이 PNMT라는 효소를 거쳐서 메틸기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80% 에피네프린, 20%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아드레닐성 수용체에 대한 친화도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1이나 베타1이나 따라서 어떤 알피네프린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노르에피네프린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피네프린의 사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아나필락틱 쇼크, 그러니까 심한 알레르기 같은 쇼크 상황에서 주사하는, 기도가 막혔을 때 주사하는 에피펜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소 마취,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제 마취 주사를 받을 때 리도카인과 같이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선 다른 발표자의 범위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제 근육에서는 Muscular Nicotinic Receptor라고 해서 Muscular Nicotinic Receptor가 분포를 하고 이제 갱글리온에서는 Neuronal Nicotinic Receptor가 분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드레날 메듈라도 보시다시피 Neuronal Nicotinic Receptor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후섬유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신경과 청골신경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흔히 뇌신경과 청골신경 craniosacral outflow라고도 합니다. 뇌신경으로는 해부학적만의 이제 3790이라고 흔히 외웠던 뇌신경들과 청골신경 S2에서 4가 있습니다. 뇌신경 중 이제 PNS는 중뇌에서 3번, 그리고 메듈라에서 7, 9, 10번이 나옵니다. 뇌신경 외울 때 GVE에 해당하던 신경들이 부교감 신경 역할을 가진 신경들입니다. 이제 신경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니코티닉 수용체인데 절후 섬유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1에서 5까지 5가지 서브타입을 갖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기능을 가진 뇌신경인 3번 뇌신경은
눈돌림 신경이라고 해서 superior oblique 머슬과 lateral rectus 머슬을 제외한 모든 안구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는 부교감성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3번 신경 자체가 중뇌에서 시작하지만 부교감성 섬유는 부교감성 기능을 담당하는 중뇌의 특정 부위인 에딩거 웨스트폴 핵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ciliary ganglion을 형성한 뒤 short ciliary nerve를 통해서 동공조임근과 선모체근을 지배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long ciliary nerve가 앞서 호너 증후군을 소개할 때 sympathetic chain에서 교감신경 섬유가 들어온 바로 그 신경입니다. 이 신경의 주요 작용으로는 light reflex라고 하여 circular muscle인 sphincter pupillae를 수축시켜 동공을 축소시키는 meiosis, 축동을 일으키며 near reflex라고 하여 ciliary muscle의 수축을 통해 suspensory ligament가 이완되고 이에 따른 lens의 convexity의 증가로 인한 accommodation, 즉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3번 뇌신경의 작용을 원리로 한 약물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파트에 가서 더욱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간략히 맛보기만 하자면 라이트 리플렉스를 사용한 것은 동공을 확대시켜서 안구를 검진할 때, 즉 mydriasis, 산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가 호마트로핀입니다. 이는 muscarinic antagonist, 무스카린성 기량제인데 부교감신경 효과와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약물 중 대표적인 약물이 아트로핀입니다. 그런데 아트로핀 대신 호마트로핀이 사용되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트로핀이고 이것이 호마트로핀인데 구조가 다른 부분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호마트로핀에는 quaternary nitrogen, 4차 질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를 띠고 있기에 소수성인 lipid bilayer를 건너기가 어려워 systemic circulation으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고 효과가 좀 더 국소적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muscarinic antagonist가 온몸으로 돌아다니면 변비라든지 땀이 나지 않는다든지 부교감성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near reflex의 원리가 glaucoma, 녹내장애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해부학 교재에서 가져왔는데 glaucoma에는 closed angle glaucoma와 open angle glaucoma가 있습니다. closed angle glaucoma의 경우 아이리스와 렌즈가 이렇게 붙으면 aqueous humor, 안방수가 아이리스를 전방으로 밀어서 우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closed angle glaucoma이며 이는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픈 앵글의 경우 안방수의 생산을 줄이는 등 여러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muscarinic agonist들은 ciliary muscle을 수축시켜 aqueous humor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는 carbatrol이나 pilocarpine 등이 있습니다. closed angle glaucoma와 다르게 open angle의 경우 trabecular meshwork, 즉 이 부분에서 블라케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안방수가 scleral venous sinus 또는 Schlemm's canal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ciliary muscle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이쪽 공간이 더욱 넓어지게 되고 막고 있던 trabecular mesh가 좀 치워져서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작용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zonyo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zonyo는 수정체를 선모체에 연결해주는 띠 모양의 섬유성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suspensory ligament of the lens 라고도 부릅니다.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수축하게 되며 따라서 조뉴러 파이버들에 걸린 장력이 이완되게 됩니다. 수정체를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던 장력이 풀렸으니 수정체는 increase in convexity, 좀 더 동그란 모양, 즉 더욱 볼록해지고 이는 생리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진처럼 초점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대로 먼 것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게 되며 zonular fiber들에는 장력이 걸리게 되고 수정체가 더욱 납작해져서 초점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있습니다. 연수와 뇌교 사이 부분 잠깐 앉아 있어요. 하고 난 뒤에. 이 학생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엑셀런트하게 잘했는데 전체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단지 여러분들은 우리 이 학생의 한 URL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 구형준 학생 나와 있지? 구형준 학생 어디 갔나 이놈? 구형준 학생 틀어놓고 놀러 되는 거 맞나? 총대 나와 있나? 소거 되어 있는데. 화면 크게 해봐라. 잠깐만. 구영준 학생 나와 있나? 연락이 안 되나? 네. 되는 거 맞지?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총대 나와 있나? 총대다 지금 안 전부 도망갔네. 지금 있는 학생 아무나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학생. 지금 마이크. 연결 중이라고 돼 있네요. 구영준. 그럼 구영준 연결되면 이야기해 봐라. 상관없어. 아니 켤 필요 없어. 지금 질문할 거야. 다음 못해지. 구영준 학생. 예, 지금 들리시나요? 잘 들린다. 이제 예, 질문만 몇 개 죄송합니다. 할게. 제가 마이크가 연결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 다른 학생들은 URL이 있으니까 가서 마저 들으면 됩니다. 제가 학생한테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라버티브랄 갱글리언이 22쌍이라 그랬지? 예. 그러면 어떻게 22쌍이 되는가 네가 설명해 봐라. 그 패라버티브럴 갱글리언이 이제 그 T 세그멘트부터 이제 그 토라식부터 넘버까지 있는데 이제 토라식이 토라식부터 T1에서 T1부터 이제 T12까지 있고 그다음에 넘버도 이제 L1부터 L5까지 있는데 그럼 몇 개고? 그러면은 이제 17개가 됩니다. 12 더하기 3하면 몇 개니? 예? T1에서 T12까지 12 아니가? 12개 아이가? 예. 그 다음에 L1, 2, 3니까 3개 아이가? 예. 그럼 몇 개니? 그러면 17개입니다. 12 더하기 3을 하면 몇 개니? 12 더하기 3을 하면 15개입니다. 그래, 15쌍이잖니. 예. 그 다음에 터미널 갱글리언이 몇 쌍이니? 터미널 갱글리언이 잠시만 제가 슬라이드를 책 보면 되지. 죄송합니다. 터미널 갱글리언이 그 위에서 서비컬에서 이제 3개가 있고 예, 그 밑으로도 이제 이후에 이제 스텔레이트 갱글리언이 있을 수 있지? 예. 그럼 몇 쌍이니 그게? 그래서 이제 합쳐서 22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돼. 니 지금 사람을 해부하면서 아 여기 맞는 거다 잘라버리면 너는 나가버린다 말이야. 15쌍 나왔지 아까 전에. 예예. 그 다음에 서비칼 갱글리온,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3개 있고 그 다음에 스텔레이트 갱글리온 1개 있다 치면 4쌍 나왔지? 예. 그럼 19쌍이지? 예. 그 다음에 프리버티브럴 갱글리온이 뭐 있니? 프리베트리얼 갱글리언이 아까 그 슬라이드에 했듯이 알티코리너 그리고 실리악, 수피리어, 인피리어, 메센트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몇 개니 그게? 4개입니다. 4개니 4쌍이니? 그 앞에 있는 그 어. 프리버티리얼 갱글리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연접을 이게 원래는 이제 파라버티브럴 갱글리언이 그 버티브럴 옆에 있다 해서 이제 파라버티브럴 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프리버티브럴 갱글리언 같은 경우는 이 연접을 형성하지 않고 나와서 콜레터럴 갱글리언을 형성하는데 이 콜레터럴 갱글리언이 이제 명확하게 그 옆에 파라버티브럴 갱글리언을 이제 그 약간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그 척추 옆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쌍을 딱딱딱 형성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됐고 그렇게 크게 예. 우리 그로스하게 봐가지고 예. 그 프리버티브럴 갱글리온이 쌍으로 되어 있니 아니면 단독으로 되어 있니? 그것은 쌍이 아니라 플렉서스를 형성해서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쌍으로 보면 단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다 그자. 그럼 그거 예. 4개지 그자. 4개 그제? 예예. 그럼 19쌍에다가 4개 하면 결국 이거 21쌍밖에 안 되네 그제? 예. 그 책이 맞나 틀리나? 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이 틀려 있거든 지금. 예예. 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리악 갱글리온 있지? 예예.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 실리악 갱글리온 라이트 랩트 2개 한 쌍으로 돼 있다 알겠나? 아 예. 그렇게 나머지 수피리어 메센테리, 인피리어 메센테리, 알티코, 리날은 각각 단독으로 돼 있다 알겠나? 예예. 그러면 토탈 이게 22쌍 44개가 아니고 43개가 돼 지금. 알겠나? 아 그래서-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예.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홀수가 되는군요. 되지.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에 있는 학생 강성우 학생도 알아야 되는데 콜라테럴 갱글리온은 심파세틱 갱글리온과 같은 말이야 알겠나? 그게 다른 말이 아니야. 콜라테럴만 병렬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병렬했니? 스파인을 기준으로 좌우로 병렬해 있기 때문에 콜라테럴 갱글리온이라고 하고 그냥 심파세틱 갱글리온 또는 파라버티브럴 갱글리온이 더 정확한 터미널레지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T1에서 L3까지 15쌍 그 다음에 터미널 갱글리온 4쌍 그럼 19쌍이지. 예. 그 다음에 그 실리악 갱글리온이 라이트 랩트 있으니까 20쌍까지는 맞아. 그 다음부터는 슈피리어 메센트릭, 인피리어 메센트릭, 알티코, 리날 3개가 있으니까 토탈은 43개가 돼. 물론 이제 조금씩 베리에이션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발음하는 게 스플랭크닉, 예. 그 다음에 카바콜, 가할 이렇게 알면 되고 파이터와 플라이트에서 한마디만 정확히 하면 서베너에서 뭐 예. 아프리카 옹고롱고르나 이런 서베너에서 3일 동안 비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치타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임팔라 새끼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배도 고프지만 천신만고 곁에 이제 임팔라를 딱 잡아가지고 그늘에서 딱 먹으려 하는데 저쪽에서 사자가 딱 오고 있단 말이야. 예예. 그때 이 치타의 기분이 어떻겠어? 무섭게 아마 도망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생존을 그래, 위해서 그게, 예. 그게 바로 파이터와 플라이트.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야. 예. 극도의 갈등 상태고. 나는 배가 고파서 그 임팔라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다 보면 사자한테 내가 잡아 먹히겠지. 예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임팔라를 포기하고 도망을 간단 말이야. 우리는 옛날에 이런 문화가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예예. 그게 우리한테 있고 파이터와 플라이트의 정확한 개념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저도 이 학생처럼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알겠지만 이 학생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듭니다. 최소한 10배 내지 20배의 노력을 들여야 이 학생이 말하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만큼 하려면 여러분 한 50배 정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알겠습니까? A 10분 쉬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다 하자.